네, 안녕하세요.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에서 김재영입니다. 오늘은 상처 소독에 관해서 세 번째 영상인데요. 병원에서 쓰는 소독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병원에서 쓰는 소독약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흔히 많이 쓰이는 것들은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. 그 중에서 첫 번째, 두 번째 포비돈 요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로르헥시딘이라고 되어 있죠. 이 두 가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건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알코올과 과산화수소수는 더러 쓰이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살균 소독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. 알코올 같은 경우에 이제 소독용 알코올이 이제 우리가 주사를 놓기 전에 이렇게 그 피부에다가 바르는 용도로 그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감염을 좀 예방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죠. 당뇨 이신 경우에 이제 그 피를 뽑을 때 손가락 끝에 알코올을 바른 다음에 이제 침을 찔러서 이렇게 피를 뽑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위를 이제 예방적으로 이렇게 닦고 알코올로 닦고 주사나 침을 찌를 때 그때 이제 알코올을 좀 씁니다. 그래서 상처가 난 경우에 소독을 할 때는 알코올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. 그 알코올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휘발성도 있고 굉장히 좀 자극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가 손상된 그런 상처에다 쓸 때는 굉장히 따갑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상처 소독하러 와서 따가울까봐 뭐 안 그래도 쓰라리고 아픈데 소독을 하면 더 따갑고 아프니까 굉장히 겁을 내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그 실제로 이제 포비돈 요드나 클로로헥시딘은 그렇게 따갑지 않습니다. 아는데 알코올이 굉장히 따갑거든요. 그러니까 알코올은 사실은 상처 부위, 피부가 손상된 상처 부위에 바르는 그런 소독제가 아닙니다. 그리고 알코올은 그렇게 그 균을 죽이는 그 멸균, 살균 효과가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조금 뭐 깨끗하게 그냥 닦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상처가 났을 때 소독을 해야 될 경우에 알코올을 쓰신다 이러면 아주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과산화수소수는 이제 상처에 바르면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거거든요. 예전에는 이걸 좀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소독 그 멸균 효과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집에서 가끔 이렇게 좀 오래된 과산화수소를 소독액으로 썼던 것을 놔두고 있다가 이런 걸 쓰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. 이것도 역시 알코올과 비슷하게 그 피부가 손상된 곳에 그 이렇게 발랐을 때 자극적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 손상을 준다는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조직에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처에 바르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가끔은 병원에서는 쓰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피가 많이 날 때는 이걸 써서 이제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지혈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오염 물질들을 이렇게 비누로 씻듯이 씻어낼 때 이제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심할 때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집에 이런 약을 갖추어 둘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병원에서 쓰는 소독약은 뭐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번 포비돈 요드, 2번 클로르헥시딘.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포비돈 요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. 포비돈 요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I라고 이제 성분 표시를 할 수 있죠. 아요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요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읽죠. 그래서 포비돈 요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성분명입니다. 예, 그 성분명과 상품명이 다르거든요. 성분명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분 그 어떤 약이나 어떤 것의 원료 그 재료 그것의 공통적인 어떤
그런 이름이고요. 그다음 이것을 이제 회사나 어떤 업체에서 그것을 가공하거나 어떻게 포장해서 팔 때는 상품명을 붙이게 되죠. 그러니까 상품명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성분명은 다 똑같죠. 그래서 포비던 요오드는 성분명이니까 포비던 요오드 성분의 상품을 찾으시면 되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약국 가서 소독약을 찾는다면 말이죠. 자, 포비던 요오드는 쉽게 사람들이 요즘 많이 말하는 그 빨간 약이라는 게 있는데요. 빨간 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봤는데 그 예전에는 그 머큐로크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머큐로크롬. 자, 이게 원래는 빨간 약입니다. 이게 빨간 약인데 이 머큐로크롬은 이제 이게 머큐리가 수은인데요. 수은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머큐로크롬은 이제 쓰진 않습니다. 이건 옛날 소독약이거든요. 이거 쓰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요드 팅처라고 해서 맨 요드 같은 요드죠. 같은 요드인데 요드 팅처라고 해서 그 옥도전기 우리말로 하면 옥도전기인데 아주 옛날 소독약입니다. 요드 팅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빨간색이죠. 자, 이런 것들이 빨간 약이었는데 지금은 다 쓰지 않습니다. 지금은 뭐를 쓰냐? 바로 이 포비돈 요오드를 쓰죠. 그러니까 지금은 빨간 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포비돈 요오드를 빨간 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빨간색은 아닙니다. 뭐 짙은 갈색 정도일까요? 짙은 고동색, 짙은 갈색의 약입니다. 자, 그 소독약이 병원에서 지금 수십 년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소독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균들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소독약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외과 의사들이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습니다. 거의 뭐 이렇게 아주 까칠까칠한 그 수세미 같은 걸로 솔로 그 약을 묻혀서 이렇게 막 세게 문지릅니다. 아주 철저하게 씻거든요. 그때 이제 비누로 씻는 게 아니고 비누는 살균 효과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물론 처음에는 비누로 씻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포비돈 요오드 액으로 씻습니다. 그 말은 그리고 또 수술을 할 때 절개를 해야 되는 그 부위도 철저하게 멸균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도 포비돈 요오드 액을 발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현재로서는 아주 오랜 동안 가장 강력한 그 멸균 소독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포비돈 요오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그 요드가 이제 멸균 그 균을 죽이는 그런 성분인데요. 요게 이제 요것도 조금 자극적입니다. 그래서 그 점막에는 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이나 입 안이나 뭐 피부가 벗겨진 이런 곳에서는 원래 잘 안 씁니다. 굉장히 그 오염이 돼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또 막 이렇게 고름이 나고 이럴 때는 쓰기도 합니다만 조직에 대한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쓰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손상되어서 그 안에 그 속살이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는 바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착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착색이 약간 색이 좀 짙어지고 검어질 수 있어요. 피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것도 장시간 오랫동안 발라두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비돈 요오드를 썼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발라두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얼굴이나 그 피부가 벗겨진 곳 또는 점막 그런 상처 부위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. 좀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너무 오래 발라두고 닦아내지 않고 오래 두면은 조금 착색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피부가 좀 검게 거무스름하게 검은색으로 조금 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.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
자, 이 포비돈 요오드가 그 균을 죽이는 방식이 피부 위에 이것이 발려진 다음에 마르면서 막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 균들을 죽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포비돈 요오드는 발라두고 나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. 마를 때까지. 그럼 마르면서 죽게 됩니다. 그런 것을 또 이해를 하시고 바르고 바로 뭐 이렇게 닦아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또 하나는 다음에 상처를 치료할 때 전에 요오드 포비돈이 발라진 게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막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. 그 밑에 균이 또 증식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다시 발라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수련을 받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상처에 포비돈 액이 남아 있으면 호되게 또 나무라셨습니다.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. 그걸 깨끗하게 닦아내고 또 포비돈 액을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김에 말씀드렸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클로로헥시딘인데 요 약은 색이 무색입니다. 무색. 그냥 색이 없습니다. 그래서 뭐 하얀 약은 아니고요. 아까는 빨간 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색깔이 그냥 맑았습니다. 그냥 물과 같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. 이 약이 요즘 포비돈을 대치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. 이것 역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균을 죽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죽입니다. 그래서 클로로헥시딘이 점막에 대한 또는 그 어떤 피부 정상 조직에 대한 그 독성도 포비돈보다는 약하지, 포비돈 아이오다인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클로로헥시딘을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.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예전에는 포비돈으로 우리가 손 소독을 했는데 요즘 클로로헥시딘으로 하는 데가 많은 것 같고, 그리고 환부를 그 수술 부위를 닦는 것도 클로로헥시딘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게 그게 짙은 갈색이 아니고 색이 없으니까 발랐는 부위가 이렇게 소독했는 바른 부위가 어딘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은 어려운 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약을 클로로헥시딘 많이 씁니다. 이거는 그 우리 구강청결제 있잖아요. 입 해우고 헹구고 하는 구강청결제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구강청결제 안에 그 이 항균제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입속을 각을 할 때 입속에 있는 균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클로로헥시딘은 이제 얼굴에도 바르고 점막에도 바르고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소독약이고 비교적 안전하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이게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,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포비돈 아이오다인과 클로로헥시딘 두 가지를 쓰고 있다. 저도 지금 병원에서 소독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갖춰두고 쓰고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포비돈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클로로헥시딘을 쓰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고, 그 약국에 가셔서 소독약을 혹시 구하실 때는 이런 성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. 포비돈 아이오다인, 포비돈 요오드, 그리고 클로로헥시딘 두 가지입니다. 네, 오늘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